안녕하세요, 목군입니다. 오늘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15편 멀티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트래픽이 늘어났어요. 왜 그 유저들이 막 많아가지고 이제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스케일업 해볼 수 있는 거고, 스케일업은 이제 서버 머신의 스펙을 올리는 거죠. 더 비싼 걸로 바꾸는 겁니다. 스케일아웃, 이거는 이제 서버 머신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저가 많아지면은 머신의 스펙업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소켓이 동시에 5,000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끊기는 소켓이 없다? 그럼 이제 무지하게 잘 만든 겁니다. 그 서버는. 이때는 스케일 아웃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서버는 동접자 5,000명 넘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TCP 얘기예요. HTTP는 연결을 맺었다가 이제 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게임 서버 같은 경우에 한 서버에 동접자가 5,000명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잘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분산 저장, 분산 처리를 위해서 NoSQL로 스케일 아웃을 시도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 잘못 적용되면은 이 RDB로 스케일업 하는 거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고생하고 우리가 NoSQL에 대해서 RDB만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리스크도 있거든요. 이거 대비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NoSQL 나와서 옛날 기억에 갑자기 나온 게 있어가지고 써가지고 안 좋은 사례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국내 모 대기업에서 카산드라를 이제 사용했는데요. 이걸 사용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고가의 오라클 DB하고 머신을 쓴 것만큼 비용이 들어갔어요. 당연히 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삽질과 고생이 있었지만 이걸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노드를 추가하면 그 추가된 노드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동기화 작업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때 리소스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장애가 이제 있었고요. 시도는 좋았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유명 대기업에서 몽고DB를 사용했어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몽고DB가 아니고 옛날 건데 이거 일본 유명 대기업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의 옆 스튜디오에서도 이거 몽고DB 써가지고 망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 몽고DB가 그때 당시의 버전에서는 쓰기를 할 경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락이 걸려갖고 장애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쓰기 시작하면은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이거는 거의 파일에다가 쓰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노드를 80개로 늘렸어요. 이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머신 하나하나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노드가 80개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해결됐고요. 지금 뭐 잘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안 써봐가지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쓰기 전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인을 안 한 이유가 뭐죠? 확인을 안 한 이유는 이제 모르기 때문이에요. 멀티스레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락이라든지 뭐 데이터 경합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뭐 트랜잭션 처리 뭐 등등등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확인 안 하고 뭐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썼다가 이제 망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멀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레디스나 MySQL 뭐 이런 것들 쓸 때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멀티스레드 강의에서 얻게 된 지식으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들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세는 이제 MSA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MSA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머신이 여러 개고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기능들을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실행해가지고 어떠한 이점을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 장점이 뭔지 알려면 이제 프로세스 간의 이제 통신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스레드는 메모리 공유가 되니까 그냥 서로 메모리 공유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프로세스는 메모리 공유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통신을 하는데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HTTPS나 뭐 HTTP를 써가지고 페이로드에다가 이제 제이슨을 담아서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이제 뭐 필요 없고 그냥 HTTP 클라이언트만 있으면 되는 거고 제이슨도 그냥 써서 그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느리다. 이 제이슨을 시리얼라이징하고 디시리얼라이징하고 HTTP 연결했다가 뭐 끊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느리죠. 그래서 좀 빠르게 하려면은 TCP를 사용하고 커스텀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이때는 이제 보통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제공해 주죠. 요즘에는 언어마다 뭐 유명한 언어들은 다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다는 거. 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MSA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왼쪽에 이제 뭐 프로토타입의 경우에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한 머신 안에
레디스하고 웹서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 머신으로 이제 통신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로컬호스트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레디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아직 유저는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머신을 좀 분리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머신에 웹서버, 레디스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웹서버로 요청을 하고 웹서버는 레디스로 요청을 하고 데이터 받아서 다시 브라우저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장점은 이거죠. 이렇게 머신을 분리해도 이 웹서버 입장에서 레디스의 엔드포인트, 리모트 주소만 바뀐 거지 코드 같은 건 하나도 변경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편하다는 겁니다.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서버 부하의 정도에 따라서 머신의 개수나 프로세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코드 수정 없이 가변적으로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으니까 유저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고 뭐 돈만 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프로세스는 어떤 단위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뭐 정답은 없거든요. 프로세스를 너무 잘게 쪼개면은 시스템 복잡도가 상승하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측면이 있고 프로세스를 너무 크게 만들면 쪼갤 때 고생 좀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같은 프로세스를 기능에 따라 다른 머신으로 분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웹서버가 있는데 웹서버에 뭐 로그인도 있고 기능이 로그인도 있고 뭐 상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특정 머신에서 뜨는 그 특정 프로세스는 로그인만 처리하고 특정 머신에서 뜨는 또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걔는 상점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띄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멀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디스를 첫 도입하려는 백엔드 개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디스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레디스를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셨으면 이거를 쓰려 그러면은 이거 정도는 확인이 돼야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